이번 단원은 지수의 확장입니다. 자, 요거 앞 시간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던 건데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지수 법칙들, 예를 들면 A의 m승에다가 A의 n승을 곱하면 A의 m 플러스 n승이 된다. 그죠? 이러한 지수 법칙들에서 요 m과 n이 이제 원래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때는 이게 자연수 범위예요. 요 지수가. 자, 그런데 이 지수가 자연수 범위를 넘어서 어디로? 자연수 범위를 넘었으니까 이제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자연수에서 올라가니까 정수로. 그죠? 또 정수에서 또 올라가서 어디로? 유리수로. 그죠? 유리수에서 또 올라가서 어디로? 실수까지 확장이 됩니다. 요것들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수 법칙을 선생님이 4개를 적어 놨는데 뭐 5개라고도 할 수 있고 4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 밑에 거는 지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지수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학교 때 우리 배우는 것으로는요. 중학교 때 배우는 것은 XY는 웬 실수. 자, XY는 자연수입니다. XY는 자연수고요. A와 B가 실수예요. A와 B가 실수 전체입니다. A와 B는 실수 전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 법칙을 배웠습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에요. 자, 이제 지수가 확장될 거니까 자연수에서 확장되면 어디로 확장되겠어요? 첫 번째 1단계 확장은 정수로 확장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연수와 정수의 차이점은 음수와 그 다음에 0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됐다는 건 음수와 0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해요. 자연수 쪽은 정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A의 세제곱이라는 건 뭐냐? A를 3번 곱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거는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정의가 필요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의를 넣어주는데요.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어떻게 처리한다? A의 세제곱분의 1로 이렇게 역수로 처리해준다. 자, 이게 정의입니다. 네, 정의예요. 자, 이게 정의예요. 음수는 역수로 뒤집어준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영승이 나와요. 자, 영승은 무조건 1로 정의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추가가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지수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음수인 경우는 어떤 때 발생하느냐면, 예를 들면 A의 제곱을 A의 5제곱으로 나눴다. 자, 그러면 지수 법칙에 따라, 그죠? 여기는 뺄셈이 되겠죠? 요 2번 성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 빼기 5가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지워지는 거 알잖아요. 위에가 A가 2개고 밑에가 A가 5개니까 2개는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가 A 세제곱이 남고 위에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역수 형태로 뒤집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만약에 똑같다. 여기가 5, 5다. 그러면 다 지워지면 뭐가 돼요? 5에서 5 빼는 거니까 0승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5개니까 다 지우면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의가 돼요. A 0승 1로.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면서 꼭 예를 드는 것이 우리 물리학에서 배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그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요거 꼭 이야기하고 가는데요. 이건 뭐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달되고 막 해도 어쨌든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이 예를 들어서 늘어나면, 그죠? 반대쪽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서 총량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됐죠. 그때 이 밑은 원래 실수 전체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건 늘었으니까 얘는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가 정수로 확장됐을 때는 많이 줄지 않아요. 0만 뺍니다. 0이 아닌 실수로 정의를 해주면 이제 지수 법칙이 모두 성립하게 돼요. 자,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요 두 번째가 요것 때문이에요. 그죠? 자, 요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0은 아무리 곱해도 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수의 영승은 반드시 1이에요. 그러면 0의 영승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거를 0이라고 써야 될까요? 1이라고 써야 될까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모순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밑은 0이 아닌 형태로 정의를 해주면 모든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된 다음에 한 번 더 확장되는데, 자, 정수에서 확장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유리수로 확장이 됩니다.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긴 뭐가 나와요? A의 뭐 3분의 1이라든가 또는 A의 4분의 3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이것을 정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것은 뭐라고 정의한다? 앞에서 했죠? 세제곱근 A로 정의한다. 얘는 뭐로 정의한다? 이것은 4제곱근 A의 세제곱으로 정의한다. 또는 4제곱근 A의 전체의 세제곱으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수법칙으로는 세제곱의 4분의 1승이나 4분의 1승의 전체의 3승이나 똑같이 지수는 4분의 3이 돼요. 그래서 이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정의를 내려줘요. 유리수는 거듭제곱으로 간다. 그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거듭제곱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역시나 지수법칙은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늘면 반드시 준다 그랬죠. 0이 아니다 해서 이번에는 다시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아까 우리 이거 전 시간에 했어요. 그죠?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바꿔서 마구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A는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밑은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0이 아니다만 가지고는 부족해. 뭐가 들어가야 돼? 0보다 커야 한다. 인 실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수 법칙이 또 다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제곱근의 어떤 문제를 지수로 바꿔 푸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수의 확장이라는 것은요. 2를 제곱을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2를 이렇게 제곱을 쓰겠다. 이렇게 크기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범위가 맨 처음에는 자연수 범위였다가 그 다음 정수로 다시 유리수로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고요. 그때 지수법칙이 성립하려면 밑은 실수 전체에서 0이 아닌 실수로 그 다음에 양의 실수로 이렇게 줄어들어야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추가된 3개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 유리수는 거듭제곱근으로, 그죠? 음수는 역수로, 모든 수의 영승은 1로 정의한다. 그죠? 요거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지수의 확장 단원에서는 다 이해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 꼭 해보세요.